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이 빛나는 책, 20세기 미국 문학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가진 오늘의 책은 바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헤밍웨이가 술집에서 한 잔 적시고 있을 때 한 어부가 자기가 고기 잡은 썰을 막 풀길래 그 이야기 내가 책으로 써도 되겠소? 해서 탄생한 책입니다. 헤밍웨이는 실제로 낚시를 매우 좋아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신이 나서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 노인과 바다 책을 출판하고 나서 그 어부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줬다고 하죠. 자, 이 책은 노인을 통해 바라본 인간의 존엄성과 참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책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펙타클 모험담이기도 합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쫄깃쫄깃해지는 그 긴장감과 스릴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시작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제목에 스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인인데요.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노인은 멕시코 만류에서 낚시를 해온 어부입니다. 버트, 주인공이라는 명색답지 않게 그는 84일째,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됐겠네요. 그 시간 동안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가 짠했던 걸까요? 한 소년이 그의 곁에 늘 함께 하는데요. 소년은 노인을 대신해서 물건도 옮겨주고 밥도 챙겨주면서 조수 노릇을 똑똑히 합니다. 노인은 그런 소년이 너무 고맙지만 딱히 보답해줄 수가 없어요. 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용돈이라도 줄 텐데 2달 넘도록 수입이 없으니 용돈은 고사하고 자기가 먹을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합니다. 역시 노인은 오늘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착한 소년, 노인에게 위로를 건네고 밥도 챙겨줘요. 이쯤 되면 천사 아닙니까? 자, 다음 날.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대어를 낚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소년은 노인을 위해서 행운의 부적으로 물고기 미끼를 건네줍니다. 오늘은 기필코 고기를 잡으리라. 노인은 힘차게 다짐하며 바다로 나서죠. 자, 지금부터 낚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낚싯대는 총 4개. 4개 중에 아무거나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는데요. 과연 물고기가 미끼를 물까요? 그 순간 오, 입질이 왔어요. 드디어 미끼를 문 겁니다. 낚싯줄이 팽팽해지고 노인은 삘이 빡 옵니다. 이거 큰 놈이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녀석과의 밀당이 시작됩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미끼를 물고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끼를 문 채로 헤엄을 치기까지 하죠. 노인은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녀석과의 거리를 좁혀나갑니다. 이것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인가요? 다음 날. 하루 종일 긴장한 채 낚싯대를 잡고 있으니 노인의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손에는 쥐가 나고 어깨가 뭉치고 탈진할 정도로 힘들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거대한 물고기만 낚으면 인생 역전, 로또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팽팽한 밀당이 계속되는 가운데 녀석이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보입니다. 주둥이가 길고 자줏빛 줄무늬를 가진 청새치였습니다. 여러분, 청새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노인의 배보다 훨씬 더 큰 크기였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라 배보다 물고기가 더 큰 상황이죠. 자, 이 녀석만 잡으면 며칠이 아니라 올 겨울 내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도 너무 크잖아요. 이 녀석을 낚싯대로 대체 어떻게 낚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불꽃 같은 밀당을 하던 중 녀석이 노인의 배 쪽으로 가까이 옵니다. 그때를 놓칠세랴 노인은 작살로 녀석의 배를 찌르고 엄청난 혈투 끝에 드디어 녀석을 잡습니다. 근데 이거는 잡아도 문제예요.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들고 가냔 말이죠. 심지어 작살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주변에 상어들이 몰려들 수도 있어요. 노인은 정신을 차리고 이 거대한 물고기를 배 뒤쪽에 묶고 육지를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냄새를 맡고 상어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죠? 고생고생해서 잡았는데 상어가 웬 말입니까? 노인은 이 상어를 재빠르게 공격합니다. 작살이고 뭐고 배에 있는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고 상어를 몰아내죠. 녀석을 쫓아냈긴 했지만 노인이 잡은 물고기 뒷부분이 뜯어 먹혔고 작살이고 밧줄이고 무기가 다 사라졌어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육지로 가야 합니다. 대체 얼마나 헤엄쳐 온 건지. 그런데 진짜 뒷골 당깁니다. 왜냐고요? 상어가 또 오거든요. 이제는 공격할 장비도 공격할 힘도 없어요. 아등바등 버티다가 결국 물고기는 뼈만 남고 살점이 거의 다 뜯깁니다. 노인은 물고기가 뜯겨나갈 때마다 자신의 몸이 찢겨나가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잡은 물고기가 상어의 먹이가 되어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배는 천신만고 끝에 육지로 도착합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저 내가 너무 먼 바다에까지 나간 탓일 뿐이야. 그냥 욕이라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할아버지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힘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갑니다. 노인이 떠나고 사람들은 노인의 배에 묶여있는 거대한 생선뼈를 보고 놀랍니다. 소설의 끝부분에 종업원이 노인이 잡은 물고기를 가리키고 저건 티브론이죠. 상어의 일종입니다.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고 그러면 노인이 상어를 잡았던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대사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하고 싶었던 말은 저건 티브론이죠. 상어의 일종입니다. 하고 노인이 잡은 물고기를 상어가 다 뜯어 먹은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 말을 하지 못한 채 소설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리송함을 준 겁니다. 하지만 노인이 잡은 물고기의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새치가 맞다고 하네요. 노인과 바다책은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실패할지언정 노인처럼 끈질기게 버티고 노력해본 적 있어? 제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에이 이번엔 글렀어 어차피 해도 안 돼 라며 끝까지 해보지도 않았죠. 만약 노인처럼 제가 대어를 낚았어도 내 뜻대로 잘 잡히지 않으면 그냥 획 낚싯대를 던져버리고 다음에 잡으면 되지 이번엔 글렀어 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눈앞의 기회가 힘들다는 핑계로 이번엔 글렀다는 지레짐작으로 포기한 적 있나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언제 올지도 모를 다음번의 기회를 위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해냈다는 거, 내가 끝까지 견뎌냈다는 거,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자고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도 노인처럼 대어를 낚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